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2026년 2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법지대는 끝났고 이제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이 STO, 즉 토큰 증권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의 최신 리서치를 바탕으로 왜 지금이 투기가 아닌 진짜 금융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인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전 세계 상황을 한눈에 볼까요? 핵심은 4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STO 합법화로 블록체인이 진짜 장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SEC와 CFTC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입법이 다소 지연되는 진통을 겪고 있죠. 유럽은 DAC8을 통해 세무 투명성을 극대화하며 20곳 없는 규제를 도입했고, 러시아는 제재 회피를 위해 해외 무역 결제에만 암호화폐를 여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규제 전쟁 중입니다. 상원은행위와 농업위가 서로의 관할권을 두고 충돌하면서 디지털 자산시장 구조법안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업계가 격분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 때문인데요.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줄 수 없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이 죽을 것이라 우려하는 겁니다. 혁신과 통제 사이의 이 싸움이 상반기 내에 어떻게 풀릴지가 미국 시장의 최대 관건입니다. 유럽은 2026년 1월 조세 지침인 DAC8이 본격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거래소는 모든 거래 내역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무서운 점은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이체 내역까지 추적 범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암호화폐는 더 이상 회색지대의 자산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전제로 한 거래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며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투명한 통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러시아의 행보는 매우 독특합니다. 국내에서는 루블화 보호를 위해 결제 수단 사용을 금지하지만 국외 무역 결제와 투자는 허용하는 조건부 개방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죠. 심지어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암호화폐 담보대출까지 출시하며 이를 제도권 재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지에서 제한적 개방으로의 큰 선회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토큰 증권은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법적 지위를 갖춘 정식 증권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혹은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투기를 넘어선 진정한 디지털 금융의 시작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블록체인, 즉 분산원장을 법적 장부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탁결제원 서버에 기록되어야만 증권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요건을 갖춘 IT, 핀테크 기업이 직접 장부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의 중심이 중앙집중형에서 온체인 기반 인프라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투자하게 될까요?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 음원 저작권, 부동산 수익증권 같은 비정형적 증권들의 장외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평소 좋아하던 콘텐츠나 지식재산권, IP, 금융상품이 되어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대가 온 것이죠. 자본력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STO 관련 법은 통과됐지만 비증권형 코인을 다루는 디지털 자산기본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 싸움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은행권과 빅테크 기업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은 반쪽짜리 규제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신뢰와 혁신의 충돌입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은 금융 안정을 위해 은행 중심의 발행체계를 선호하지만 핀테크 업계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혁신이 죽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을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들이 논의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2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민주당의 단일한 발의입니다. 위험도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구분하고 기업의 코인 자금 조달인 ICO를 허용할지 여부, 그리고 거대 거래소의 독점을 막는 지배구조 제한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비증권형 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 단일안을 통해 나올지 전 시장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2월은 글로벌 규제 일정도 빽빽합니다. 2월 2일 브라질의 VASP 규제 발효를 시작으로 6일에는 호주의 규제 샌드박스 피드백이 마감됩니다. 12일에는 영국의 FCA 규제 체계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이 끝나죠. 전 세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원칙을 각국의 사정에 맞춰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 단순히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보다 법률 컴플라이언스, 이해가 핵심 역량입니다. 증권사나 IT 기업에서는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자를 찾고 있고 자산을 토큰화하는 IP 금융기획자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뀐 만큼 그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 디지털 자산의 야생시대는 끝났습니다.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안전한 통로입니다. 미국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유럽과 한국은 시스템 구축을 마쳤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은 투기판을 넘어 제도권 금융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종목 인사이트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끝까지 돕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현명한 장투자였습니다.